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건요. 우리 주변에 유독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많이 제가 속마음을 들어보면서 깨닫는 게, 뭐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고, 인간관계 그렇게 완전 완벽하게 하는 사람 거의 없고, 또 뭐 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거를 스스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경험하는 것 자체에서 우선 실망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위축되고 또는 뭐 삐지거나 상처받거나 이런 거 자체에 대해서 또 실망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마인드, 심리적인 안정감이 되게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항상 이 관심의 초점, 자기의 안테나가 나가 아니라 남을 향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 치면은, 나 오늘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았다, 아까 그 모임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잘 쉬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가지고 아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말 왜 했을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건데 내가 알 수가 없는 건데, 계속 생각하고 이불킥하고 그럴수록 감정은 또 상하고, 그러면서 또 역시 마음이 위축되니까 다음번에 그 모임 가기 싫거나, 또 가기 전에 미리 불안하거나, 그 사람 마주하기 전에 신경 쓰이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미리 그런 얘기 우란 쫙 올라간 상태로 또 실제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이어도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요즘 말로 핵인싸냐 뭐 아싸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로 자발적 아싸 쪽으로 가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악순환인 것 같아요. 자발적 아싸. 네, 내가 사실은 마음은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고, 뭐 핵인싸가 되고 싶고,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뭐 사랑받고 싶고, 이런 욕구가 큰데, 그러면은 다가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가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것만큼 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으면은 이 실망감, 좌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미리 이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아싸 쪽으로, 마음은 있지만 피하는 쪽으로. 그러면은 우선은 상처는 안 받지만 만족스럽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 굳어지면 또 외롭고 공허하고 또 자기 비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되는. 예.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남쪽이 아니라 자기 쪽에만 쏠려 있어서 되게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반대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런 분들이 있다 치면은, 그런 분들은 자기만 알기 때문에 남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별로 신경이 안 쓰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자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요. 오히려 남한테 있을 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또 오히려 약간 좀 그렇게 뭐랄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별로 그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으니까, 뭔가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거나 불편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니까. 이 인간관계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분위기인데,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딱하는 게 아니라, 뭐 저 사람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기 때문에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자체가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자연스러움을 해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악순환이 펼쳐지는 거죠. 안테나가 저기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눈치 많이 보고 좀 예민하다고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예민하다라는 뉘앙스가 어떤 건지 알고, 근데 이제 그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민하다 이런 것 자체보다는 굉장히 섬세하다, 똑같은 그 부분을 언급할 때 개인적으로는 섬세하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굳이 이제 물건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모니터인 거죠. 모니터. 예민하지 않고 둔한 분들은 이제 모니터 자체의 그 화소 수가 굉장히 뭐 30만 화소 이런 이런 옛날 막 640 곱하기 480 이 정도고 그러면 뭐 걸릴 게 없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예민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4K 뭐 이상의 고 퀄리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니터로 세상을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게 많은 거죠. 비유가 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선은 보이는 게 많은데 불편한 쪽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사실은 보이는 게 많으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진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섬세함. 그거는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기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나의 이런 4K 모니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실제적인 그 나의 재능을 펼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데, 인간관계만 봐도
이거를 악순환시킬 여지도 물론 있지만 잘 활용하면은 남들은 보지 못하는 상대방의 불편함을 캐치할 수 있고 그거를 배려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과 또 어떠한 장점들이 있을까요? 포케로 볼 수 있는. 이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민함에 대한 단점이나 그런 안 좋은 점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쵸. 그런데 장점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보통 이제 인간관계에서 내가 많이 불편해요. 사실은 섬세하기 때문에 뭐 그냥 지금 여기도 별로 둔한 분들은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섬세하신 분들은 되게 불편하다. 불편하신 거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네. 저는 편한데 이게 초면이면 당연히 불편할 수 있고 어색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어색함이 640 곱하기 480 모니터로 보면 조금인데 네. 4K로 어색함을 그냥 마주하는 거니까 너무 어색한 거고 또 이 공간 당연히 뭐 처음 온 공간이니까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낯설음이 너무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거고 지금 여기에 뭐 온도, 습도 이런 것까지 다 뭐 카메라 불빛 이런 것까지 다 느껴지는 다 느껴지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들 뭐 여기 딴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쳐도 하나하나의 표정, 그 사람의 어떤 말의 톤, 그 사람이 한 단어 이런 거 하나에 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이 힘듦을 가지고 내가 난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인간관계 힘들고 이러지에 꽂히면은 이제 계속 악순환되는 거고 내가 이제 힘든 거 인정하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 같은 섬세함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을 수 있는 거예요. 배려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뭔가 얘기했는데 이 사람 표정이 살짝 약간 아주 미묘하게 어두워지는 걸 포착했어요. 이 사람은 몰라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위한 말을 한마디 더 해주는으로써 풀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디테일이 있는 거죠. 인간관계가 하나의 그런 예고 업무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뭐 예술 쪽 하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 섬세하신 분들이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특히 뭐 글쓰기나 이런 작품이든 다 섬세하게 느끼기 때문에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유튜브 컨텐츠나 이런 것도 많고 유튜버가 되시는 싶은 분들도 많은데 저는 유튜버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섬세한 분들이 많구나.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제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재밌다고 뭐 어떤 게 뭐 매력적이라고 해서 사랑을 받고 인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실은 섬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고 살면서 그걸 통해서 스스로 통찰도 얻었고 그거를 어떤 일반적인 컨텐츠와 같이 믹스했었을 때 자기만의 그런 깊이 있는 컨텐츠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 이야기는 아니고 네. 오히려 그렇게 섬세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분이 콘텐츠를 만들어내셨을 때 굉장히 큰 인기를 동시에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말씀드린 건지 이해를 하시는 예.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무조건 섬세한 게 좋은 거다 이게 아니라 양면이 있다는 건데 이 뭐 예민하다고 보통 사람들이 표현하면서 부정적으로 요즘에 특히 이제 MBTI 같은 거 많이 이슈가 되면서 INFP, INFP. 저 INFP예요. 혹시 저요? 저도 INFP. 역시. 네. 이게 INFP 당연히 심리하시는 분들은 INFP가 기본이에요. 기본이죠. 이게 없으면 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섬세함이죠. 네. 섬세함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심리도 그렇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운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뭐 20대 분들이 얘기를 나누는 걸 들었는데 네. INFP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되게 네. 많죠. 자기 자신을 진짜 수용하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죠. 그래서 INFP라고 이제 뒤에서 흉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나 양면이 있잖아요. 뭐 ENFP, 뭐 E랑 I만 봐도 내향성이 100이고 뭐 외향성이 100인 게 아니잖아요. 다 섞여 있는데 뒤에서 비난하는 분들은 내가 E지만 내 안에 있는 I를 스스로 부정적으로 여기고 외면하기 때문에 INFP를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사라고. 투사죠. 완전 투사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기 손해죠. 왜냐면은 그런 내가 만날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만큼 제한이 걸리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그런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또 전달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예민함, 섬세함이라는 거 역시 내가 가진 면을 수용해야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섬세한데 섬세한 사람 보면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우죠. 그래서 그렇게 4K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자신의 그런 기능을 잘 활용해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액션을 취해야지 될까요?
우선 1번은 항상 자기 수용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면을 인정하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부정으로 시작을 하죠. 예. 그러니까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 아까 사실 나 인프피 아닌 척. 인프피 아닌 척, 쿨한 척. 그렇게 악순환되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인프피 나쁜 성격이니까 지금 이 모임 갔었을 때는 최대한 인프피랑 반대되는 척 해야겠다. 그래서 막 찾아본 다음에 이런 행동 이런 걸 좀 딱딱 막 했는데 그거는 마치 연애를 최고로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어떤 관계라는 거는 너무 유동적이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내가 준비한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그거랑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척하느라고 외면했던 또는 꾹꾹 숨겼던 게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은 너무 큰 자괴감이 느껴지고 그다음부터 그 모임 안 가야죠. 이런 식으로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거는 되게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다. 아무리 척하려고 해도 들통난다. 들통이 의식적으로 날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은 느낄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느낀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이 왠지 불편해. 이런 느낌. 저 사람이 불편한 느낌은 뭐 I라서 불편해, E라서 불편해가 아니에요. 왠지 불편해. 그거는 무의식적인 이유가 다 있는 건데 나도 모르게 척하느라고 에너지를 여기에 막 집중하고 있으면은 뭔가가 표정이 굳어질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인프피인데 ENFP처럼 하려고 막 준비한 그 멘트, 개그 개그를 막 외워가지고 이제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네. 제 옛날 생각 나가지고. 근데 섬세하신 분들이 내가 가진 섬세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역시 자기가 경험한 뭐 양육 환경일 수도 있고 자라온 환경일 수도 있고 이게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도 내가 아무리 내가 섬세하다고 스스로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것 같아요. 내 성격이 왜 그러지? 약간 이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때 좀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 섬세함에 대한 뭐 장점들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있을 테고 하겠지만 제일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면에 있어서 막 그렇게 좋게 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난 왜 그게 안 돼? 이렇게 자기를 비하할 게 아니라 철저히 내 입장에서 질문을 나는 왜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나는 왜가 나를 비난하기 위한 그런 뉘앙스의 나는 왜가 아니라 나를 수용하기 위한 나는 왜. 이유가 뭘까? 나는 왜 이렇게 내가 가진 섬세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할까? 여기에 포커스를 자꾸 두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경험했던 하지만 그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기억에서 삭제하거나 마음속에 가둬뒀던 경험들이 올라오게 돼요. 그걸 이제 보통 상담 때 하기도 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감정일기에서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의 감정들을 휘갈겨 쓰다 보니까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또 막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인식되는 그게 다시 이제 재경험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좀 괴로워요. 왜냐면 내가 그만큼 괴로우니까 덮어뒀던 거니까. 하지만 그거를 기회로 삼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너무 이게 힘들었다. 그게 좀 괴롭지만 그래도 그거를 스스로 그때 진짜 힘들었겠다. 토닥여주고 그런 걸 감정을 한번 끄집어내서 인식하고 수용하고 하는 걸 해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무의식적인 부정적인 인식이 힘을 점점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뭐 드리는 장점들을 얘기 드리거나 뭐 이런저런 걸 했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지 이런 작업 없이 노력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역사를 먼저 이해해야. 네, 나의 개인의 역사. 그거는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깥으로 향해 있던 안테나를 내 쪽에 향해서 왜 나한테 이러한 문제 아닌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럼 어떤 스텝을 취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기가 살아온 패턴을 좀 이렇게 조금씩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섬세한 분들은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회피했던 영역들이 있어요. 맨날 비슷한 패턴으로 인간관계를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너무 말을 막 해가지고 내가 상처가 됐던 그런 부류, 그런 스타일의 사람을 또 피하거나. 이 피하는 게 그냥 뭐 소소한 인간관계만 피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관계 피하는 거면은 뭐 내 삶에 영향을 별로 안 미쳤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직장을 가더라도 내 상사가 그런 사람이야. 못 견뎌요. 그래서 몇 달 만에 또 퇴사해요. 그러면은 그만큼 나의 어떤 손해가 되는 거고. 한 예로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터디 모임을 갔다. 근데 어떤 스터디 모임에 한 사람이 그런을 부르다.
이 스터디 공부 못하겠다. 나 그냥 혼자 하는 게 나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막 부여하면서 또 제안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 내 손해가 됐던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했던 그 1번을 우선 한 다음에 동시에 조금 그래야지만 힘이 생기거든요. 나를 부정하지 않고 긍정을 해야지만 이제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다 쓰냐면은 회피의 패턴을 좀 부딪히는 패턴으로. 그 부딪히는 패턴으로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회피했던 이유가 다 있으니까. 하지만 그 이유가 이제는 나한테 힘을 예전만큼 작용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면은 좀 이렇게 부딪힐 용기가 생겨요. 그렇다면 그렇게 인간관계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좀 어떤 연습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막 부딪혀라 이런 엄청난 미션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부딪히는 거는 사실은 엄청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피하지만 말자예요. 그냥 이 자리를 지키자. 예, 예를 들어서 직장에 그런 상사가 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직장 그만두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출근을 하자예요. 막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이 선순환의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회피를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회피가 패턴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번에 그런 내가 힘든 상황이 왔었을 때는 안 회피하면 힘들어져요. 처음에는 힘들어서 회피했는데 회피가 패턴이 되면 안 회피하면 그게 그냥 힘들어요. 그래서 더 빨리 회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티는 거를 패턴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은 내가 예상했던 거는 이러다가 막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될 거거든요. 나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스트레스가 너무 차서 공부 하나도 안 될 거야. 완전 멘붕 올 거야. 이런 불안이 엄습하겠지만 조금만 그 고비만 넘기도록 조금만 더 그냥 그 내 자리를 지키다 보면은 예. 오, 괜찮네. 그 사람이 이전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네. 이런 식의 느낌이 찾아오면서 심지어는 그 사람한테 대화도 좀 건넬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이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내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이게 확실히 우리가 안 해본 어떤 행동을 할 때 굉장히 불안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한 번만 뚫으면 돼요. 한 번만 뚫으면 그 통로가 열리는 거 너무 나한테 주는 긍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한 번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건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엔 뚫리는 거예요.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버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호구 잡았어요. 뭐 예를 들어 소위 말해서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사람들한테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좀 거절하는 연습 방법.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무조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패턴화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렇죠. 좀 거절할 수 있는 연습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것도 똑같아요. 버티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거절을 잘 못해서 이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절을 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내가 호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순간 되게 갈등스럽잖아요. 뭔가 눈치 자꾸 줘요. 아까 내가 먼저.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의존적인 분들이 되게 많죠. 그렇네요. 뭐 내놔, 네 집 내놔, 너 차 내놔 이런 뉘앙스. 사람들이 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뉘앙스에서 내가 그 순간을 못 견뎌요. 불편하다. 그냥 집 내놓고 집 청소하는 불편함이 차라리 낫다. 이래서 그냥 내놔 버려요. 예. 안 내놓고 버티는 거. 뭐 적극적으로 거절 안 내놔 이게 아니라 니네 집 내놔 이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 누가 집 내놓을래 이런 분위기가 있을 때 네. 서로 눈치싸움 할 때 그냥 안 내놓는 거. 딴 데 보고 있는 거. 이거 와, 저 무슨 느낌인지 알 것 알죠? 같아요. 예. 알죠? 이거만 안 해도 되게 좋은데 생각보다 힘들잖아요. 이것도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 견디고 아 이거 너무 불편해. 다 나한테 집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아. 집 내놓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액션만 안 해도 굉장히 큰 승산이 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좀 섬세한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지금까지 계속 드렸던 말씀이지만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결국에는 뭐 다른 사람과 내가 진짜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뭔가가 불편해서다. 결국에는 딴 사람과의 관계가 나쁜 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가 나쁜 거다. 그 이유는 지금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를 못해서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가 됐든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를 항상 1번으로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정우열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인간관계에 특히 어려운 섬세한 분들이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해서 조금 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맺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